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한때 지역 대표 어종이었던 갑오징어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갑돌이라는 홍보 캐릭터도 개발해 새 대표 수산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서동 승가터가 일부 복원돼 개방됐습니다. 백제무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이곳은 정비도 중 누적이 발굴되면서 1단계 사업이 8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마룡지를 중심으로 전망테크와 산책로 등이 만들어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앞바다의 수산자원이 갈수록 줄면서 개체수 복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한때 효자 품종이었던 갑오징어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홍보 캐릭터도 개발해 군산의 새 대표 수산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비안도 인근의 양식장. 지난해 7월 알에서 갑부한 손톱만한 크기의 어린 갑오징어 8만여 마리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방류된 갑오징어는 연안 근처에 머물다가 1년 동안 자라면 산란장에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자란 갑오징어가 살 수 있도록 올해는 비안도와 방축도 해역에 각각 600개와 300개의 통발을 설치하고 5월에는 연도 해역에 30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방축도에 인공해조장 10곳을 시범 설치합니다. 어린 갑오징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부화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갑오징어는 산란 시 붙잡기질에 알을 붙이는 산란 습성이 있어 통발과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개발한 인공해조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해조장은 통발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산란장과 서식 공간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를 개발해 디자인과 상표 출원도 마쳤습니다. 군산시가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마리당 단가가 일반 수산물의 평균 1.8세배로 높아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판량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군산 유판 실적을 보면 지난 2018년 642톤에서 지난 2023년 262톤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바다 인공산란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어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갑오징어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추성을 통해 안정적 수산자원 공급과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부가 가치 품종인 갑오징어, 군산의 새 대표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익산과 군산의 도의원 선거구는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부안도 1개에서 2개로 확대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한국신재생에너지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평택 공장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3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해 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조시설은 올 하반기 공장 건설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부지 조성 매립원가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이미 매립이 끝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 원가는 3.3제곱미터에 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성될 그린수소 복합단지 부지는 102만 원,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는 18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매립 예정 부지 가운데 70%가 수심이나 위치 문제로 조성 원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 평가 결과를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수유통 확대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평가 결과 해수 유통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배수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해수 유통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수 유통 확대를 약속하면서 새만금 해수 유통 정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농지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내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내년도 첨단 분야 정원 배정 결과에 따라 80명의 정원을 증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학과는 스마트오션 모빌리티 공학 20명과 바이오 헬스학과 20명, 스마트시티학과 20명 등 3개 학과입니다. 또 기존 2차 전지 에너지 신산업 학부는 정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늘어나게 됩니다. 익산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토지는 영등동의 상업용지로 나타났습니다. 영등동 상업용지는 제곱미터에 47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여산면 태성리 임야로 제곱미터에 995원입니다. 익산시가 결정한 29만 2,057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7%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익산 서동 생가터는 백제무항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으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정비 도중 유적이 발굴되면서 1단계 사업이 8년 만에 준공됐는데요. 마룡지를 중심으로 전망테크와 산책로 등이 만들어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발에 개방된 서동 생가터입니다. 마룡지 주변에 수변 전망테크가 구축돼 확 트인 공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숲속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주차장, 연꽃단지 등이 확충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유적 정비 1단계 사업이 8년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지금 마룡지를 해서 수변공원에 데크를 둘렀거든요. 그리고 하고 또 수목식대를 했고 또 초하류, 저희가 아직 지금 꽃이 개화를 하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있으면 아마 여기가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이곳은 정비가 진행되던 중 백제시대 석축 저장고를 포함해 조선 기와가마 등 다양한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때문에 사업 공간이 분리됐고 2단계 정비구역은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돼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등 194억 3천만 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서동 생가가 재현되고 방문객 센터와 전망 데크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백제시대 석축 저장고는 별도의 관람시설이 구축돼 방문객이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유구가 나온 그 자리를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주목할 것은 서동 생가터를 재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더 풍성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도보존 육성사업.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 이어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가 내년에 마무리되고 이어 백제왕궁 금마저 수성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풍경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최근 7년 동안 도내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집안 치마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는 75건입니다. 이 가운데 군산은 17건으로 전주 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익산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체 70%인 54건이 하수관 손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이 새만금 신공항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개최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은 전북지방환경청이 국토부가 제출한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며 매주 월요일 미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제단은 지난해 6월부터 새만금 생태계 복원을 기원하는 미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에너지 자립형 복합문화공간이 올 하반기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군산 국가산단 에너지 자립형 복합문화공간인 메가스테이션을 어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미디어 아트, 무인 카페, 원격 근무 공간 등이 융합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부발전은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4기가와트시 규모의 청정에너지가 생산되고 5,800톤가량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양파 재배 면적은 늘고 있지만 마늘 재배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양파 재배 면적은 2,19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71헥타르가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413헥타르가 증가한 겁니다. 반면 마늘의 재배 면적은 올해 681헥타르로 지난해보다는 3%인 21헥타르가 줄었고 2년 전보다는 35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육모알선 창구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모내기 기간 동안 모판이 남는 농가와 부족한 농가를 파악해 연결합니다. 센터는 지난해 7,000상자 이상의 육모를 알선해 약 40헥타르 규모의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군산시 명도에서 고군산 K관감선 섬크닉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사에 멕시코, 이집트,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 외국인 8명이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명도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구렁이 전망대와 얼룩말 바위 등 명도 관광지를 방문하고 해루질과 산나물 채취도 경험했습니다. 명도는 얼룩말 바위, 칼바위 등이 뒤엉킨 경관을 갖고 있으며 갯벌에서는 조개, 우럭, 문어 등을 잡을 수 있어 바다낚시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천년사랑열차 참가자들이 작성한 느리게 가는 편지 200여 통을 1년 만에 발송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느리게 가는 편지는 관광열차를 타고 익산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편지를 엽서에 담아 작성하면 1년 뒤 다시 받아보는 특별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시는 올해도 천년사랑열차를 다음 달 3일 운영하며 여행객들은 시민과 전문 공연단이 함께하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주요 명소를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지역 변호사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두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전북 출신이면서도 지역 현안에는 냉담한 입장을 취하고 2년 전 새만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유불리에 따라 해왔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의 광고비 집행을 요구한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도내 지자체 여러 곳을 방문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들로 이루어진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에 가입한 회원들을 입건해 지난 1월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지방의료원인 남원의료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6월 2일부터 평일 야간에도 문을 열고 소아진료를 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남원뿐만 아니라 임실, 순창, 장수 등 인근의 지리산권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시가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민간 기록물을 공모합니다. 시에 따르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제5회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익산군 또는 이리시 자료임을 알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이면 됩니다. 특히 익산군이나 이리시가 표기된 1995년 자료는 특별히 우대됩니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군산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까지 홀수년도 출생자의 시력, 청력 측정과 혈액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66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에게 인지 기능장애와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합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진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에서 마한내 그릇가게 특별전이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고대 마한인들의 토기를 통해 마한의 생활과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마한 그릇 자석놀이 등의 체험이 운영되며 서동축제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특별 체험으로 마한 토기 화분 만들기 꾸러미를 매일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익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와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리며 이달 31일부터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족 행복 캠프가 진행됩니다. 또 시립도서관에서는 한 달 동안 작가 초청 강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늘리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인화동은 통장협의회가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성금 1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촌동의 대표적인 갈비맛집인 참 좋은 명가람 갈비가 착한 가게 68호점으로 가입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해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1도, 익산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7도에서 23도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 돌풍이 불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2도로 온화하며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